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잊지 못할 순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연자는 오랜 기간 여행을 다니며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매우 특별했답니다.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여행을 온 파비앙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과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통 한옥에서 몇 주를 머물렀고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한옥 마당에서 느껴지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뒷산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들리는 새소리, 그리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모여드는 마을 주민들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마을 어르신이 저를 인근 산의 한 사찰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한국의 고즈넉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찰 가는 길에는 여러 개의 상징적인 석탑과 비석이 있었고 각각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중 하나의 비석을 가리키며 이 비석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막기 위해 싸웠던 장군의 기념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를 지켜온 한국인의 단결력과 열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내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동이었습니다. 사찰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때 한 스님이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차 한 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차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스님께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의 깊이 있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외지인들에게도 헤아릴 수 없이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그들의 단결력은 단순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제주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섬은 대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특히 한라산의 숲길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제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곳은 제주 4.3 사건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으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끈질긴 인내와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당시의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 한 현지인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지속 가능한 생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진정성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을 아끼고 그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보존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그 여성 사장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주에서 자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진도군에 있는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외신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기에 한 번쯤 방문해보고 추모도 해보고 싶던 마음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 방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노란색 리본은 인상에 남았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꾸준한 기억과 헌신은 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매주 추모 행사에 참여하며 생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이웃사랑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기에 봉착하면 어떤 나라보다 더 빠르게, 더 단결력 있게 행동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세월호 참사 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도 한국인들은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당시의 헌신과 끈기를 생각하면 오늘날의 번영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얻은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이 가진 놀라운 단결력, 열정,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씨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그들만의 아름다운 문화와 정신은 한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특별하게 작은 서점에서 한글과 한국 문학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서점 주인이셨는데 한국의 문학 작품과 그 속에 담긴 철학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배경 이야기부터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까지 듣고 나서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음 한국을 재방문했을 때 저도 한글을 배워서 한국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생겨났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를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던 세종대왕님의 애민 정신이 지금에서야 그 뜻을 전 세계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각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끈기 있는 정신은 저를 항상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역사의 아픔을 겪고도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배려심은 방문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오면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곳을 방문해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하셨다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주는 감동적인 순간들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소중한 기쁨과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정말 감동적인 경험을 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미국 출신의 이블린라고 하고 한국에서 살면서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왔는데요. 그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5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저의 한국 생활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의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혼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그날, 저는 서울 도심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리와 사람들 속에서 그날 밤, 저는 정말 멋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제가 타고 있던 열차가 고장나서 한 정거장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한국어도 서툴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바빠 보였고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죠.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교통수단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참 동안 정거장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년의 한국 여성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분은 저의 불안한 표정을 보셨는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 순간 정말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워도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았고, 그분은 친절하게도 저의 목적지를 확인한 후 직접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분이 단순히 길만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고 차분한 말투로 계속 안심시켜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같이 걸어가며 한참을 동행해 주었고, 제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그 여성분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첫 불안감을 떨쳐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이토록 크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 느꼈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어 실력은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등록해 한국 친구들과 한국어를 배우며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는 제 또래의 대학생,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이었어요. 그녀와 저는 매주 카페에서 만나 언어 교환을 하며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고 가르쳐주는 관계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녀와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수업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저를 이해해 주었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소피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한국의 여러 전통과 문화를 체험해보면 어때요? 그날 이후 지혜는 단순히 언어 교환을 넘어 제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여러 전통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데리고 갔고 한국의 역사적 장소를 함께 방문하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또한 명절 때마다 그녀의 가족이 보내주는 음식도 나누며 한국의 따뜻한 가족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녀가 저를 한복을 입는 행사에 데려가 준 날이었어요. 그녀의 친절 덕분에 한국의 전통 복장을 직접 입어볼 기회가 생겼고, 그날 저는 한국 사람들처럼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걸으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우정은 단순히 언어 교환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졌어요. 그때 지혜가 저를 도와주고 저와 한국의 문화를 나눴던 순간들은 제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나서는 새로운 도전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직장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죠. 처음 한국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서류 작성에서부터 회의까지 한국의 직장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저의 곁에는 항상 저를 도와주는 동료,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먼저 다가와 설명해 주었고, 제가 실수했을 때도 친절하게 교정해 주었어요. 특히 한 번은 제가 회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발표를 맡았을 때, 그날따라 긴장해서 준비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발표 직전에 너무 떨리는 마음에 거의 울 것 같았는데, 그때 민수가 저를 따로 불러 세웠어요. 소피아, 긴장하지 말아요. 당신은 준비를 충분히 했으니까 잘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진정시켰고 덕분에 저는 발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민수는 저에게 따뜻하게 격려해주며 정말 잘했어요. 이제 자신감을 더 가지세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민수와의 인연 덕분에 저는 한국 직장 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제가 한국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자주 산책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였죠. 어느 날 그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인사였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마다 인사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혼자 앉아 공원의 벤치에서 한국어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참 열심히시네요.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어 실력을 조금씩 늘려갔고 그분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특히 그분들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에게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죠. 어느 날은 그 노부부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날은 마치 가족처럼 따뜻한 식사와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더욱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분들과의 인연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것은 한국에서 처음 맞이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일을 홀로 보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가까운 한국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 덕분에 저는 잊지 못할 생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만나서 간단한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제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약속 장소를 변경하자고 했어요. 조금 의아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친구가 말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 친구들이 모두 모여 저를 맞이해 주었고 그곳에는 풍선과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 특별해야 한다며 준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정말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제 생일을 이렇게 신경 써준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었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로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많은 힘을 얻었고 그들과의 인연은 저의 한국 생활을 훨씬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한국의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사랑받고 감동을 느끼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기를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 한국인들이 이사오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큰 감동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면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터키에 살고 있는 알리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그동안 비교적 조용하고 평범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국인들이 이 동네로 많이 이사 오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한국인들이 우리 동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류 열풍이 일어나가 전부터 터키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 무관심과 불편한 점들이 많지만 유독 저희 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가족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전쟁 당시 저희는 작은 인원이지만 기꺼이 전쟁에 파병을 보내고 참여해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저희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응원과 감사함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인들이 이사 왔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보며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인을 환영하거나 좋아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몇 해 전 저희 동네에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가끔씩 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집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앞장서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단결력과 열정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물이 없던 지역에 한국에서 공수해온 식수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 밖에도 한국인들은 다양한 구조물과 시설을 마련해 주더군요.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세우고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과 함께 무료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단지 긴급 상황에서만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동네 곳곳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알려줬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저희 동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로 인해 저희 터키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인들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 재활용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어차피 다 똑같은 쓰레기인데 그걸 뭐하러 분리하고 귀찮게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재활용 운동 덕분에 저희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동네가 깨끗해져 가는 걸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생기고 살아가는데, 깨끗한 환경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된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것은 재활용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와서 곧바로 한 것은 바자회를 열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팔거나 버리거나 하는 게 보통의 일상들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바자회는 조금 틀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나바다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운동입니다. 그들은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을 그냥 버리기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젠 바자회가 우리 동네의 정기적인 사회활동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서로를 돕는 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단결력, 열정, 그리고 타인을 위한 마음은 저희 터키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지 외부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동네 사람들의 마음까지 차갑지 않게 녹여갔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정과 따스한 미소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같은 편안함을 주었고 언제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역사와 문화를 통해 연결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터키가 한국을 돕기 위해 보낸 군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으며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게 되고 나니 우리는 더욱 한국과 한국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한국인들이 동네의 놀이터를 새로 꾸며주었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저희는 한국처럼 따로 공원이나 놀이터를 관리를 꾸준히 하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놀이터의 놀이기구들은 녹슬어 있고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 그저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다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기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며 손상된 부분을 수리했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놀이기구들을 설치하고 주변에 화단과 벤치를 추가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도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가르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점차 한글을 배우고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 저희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우리 동네에 이사온 외국인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들과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고 이제는 그들이 만들어준 변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한국인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형제의 나라라는 말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님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단결력, 열정, 그리고 나눔의 정신은 저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제는 터키 사람들도 스스로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서로를 돕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터키 전체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터키와 한국 두 나라가 앞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며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형제의 나라로 남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인들이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생각이 드는 거는 전 세계의 한국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킨다면 전쟁 범죄가 없어질 거고 아마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선진국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저만의 웃긴 생각도 하며 웃곤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희 터키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한국인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터키 사람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배운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귀한 가르침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과 한국인과의 따뜻한 인연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생각이나 인생관이 바뀌게 된 사연입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한국 도시인 대전으로 일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사고로 왼쪽 손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남들보다 어려움을 겪는 편입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은 저에게 무척이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저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다가와 주었습니다. 특히 한 날은 차가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우울한 기분이 들었던 하루 중이었고 혼자의 여행이 꽤나 외롭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한국의 한 작은 거리에서 일이 너무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한 장식들이 하나둘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근처의 벽화 골목을 걷다가 저는 갑작스럽게 전구 장식들이 달린 벽에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의 주인이 다가오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거리에 장식을 하는 중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환한 미소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가 힘찬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걷던 방향은 그가 꾸미고 있던 전구 장식들이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작업은 오히려 거리의 분위기를 밝게 했습니다. 그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중년의 한국인은 이 거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해왔다고 더없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집념은 결코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 한국의 작은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말이죠. 매 순간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던 저는 어느새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 왼손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자 그는 깊이 눈을 맞추며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른 채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에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말은 마치 이 나라가 저를 언제나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로 다가왔고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 다음 날은 길을 가다 우연히 지하철 계단에 노숙자분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저분한 몰골에 많이 못 드시고 걸음마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성분이 뒤따라가며 지갑에서 5만원짜리 지폐를 꺼내시더니 노숙자분께 "저기요, 돈 떨어뜨렸어요" 라고 하며 전해주고는 빠르게 사라지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 노숙자분이 떨어뜨린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노숙자분은 그냥 고개 숙여 인사만 하였고 그렇게 모든 사건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 제가 외국인 걸 알고 젊은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청년들이 인사를 건넸고 저는 아까의 상황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마 그냥 드렸으면 노숙자분은 한사코 안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으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큰 가치를 가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이런 따뜻한 순간들을 자주 접한 덕분에 제 마음 속에는 어느새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전환점이자 많은 생각과 변화를 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 무리들을 발견하였고 그 중에 한 명은 가방을 2개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한국에서 아직도 따돌림 같은 게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나온 무리들이 가방을 걸치지 않은 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벗겨주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고 순간 저 애가 무리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나 보다 생각이 들었을 찰나에 제 머릿속은 망치로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도 저처럼 어릴 때부터 한쪽 손이 불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는 저보다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저도 불편하지만 측은한 마음에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위로라도 건네주려고 했지만 그 아이의 대답은 한 번 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 그냥 천천히 남들보다 천천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저씨는 저보다 오래도록 힘들게 살아오셨을 건데 대단해요. 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가 어쩌면 저보다 더 큰 용기와 긍정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돕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이 가진 따뜻한 협력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수많은 따뜻한 순간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날씨만큼이나 따뜻했던 그들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 지으며 많은 감정을 안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 이상의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은 언제나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는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을 찾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제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의 존재로 남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언젠가 한국의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한 작은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소피아라고 하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인들이 이 도시에 이사 오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다룰 겁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부지런하고 효율적이고 예의 바르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도시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를 접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이사를 오면서 그들이 이 도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보고 듣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빠른 두뇌와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이 도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마을에서 도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기여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역시 한국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도시는 한적하고 평화로웠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사철이 되면 이삿짐 센터는 항상 부족한 인력과 장비 때문에 예약이 어려웠고, 이사 과정은 정말 고역이었어요. 이사 날짜에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 작업 속도도 느렸죠. 그런데 몇 달 전 이 도시에 한국인 가족들이 이사 오면서 한국에서 온 전문 이삿짐 센터가 함께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들은 한국식으로 이사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이사를 계획 중이었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습니다. 이사 당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타나더니 빠른 속도로 포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안의 모든 물건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포장했어요. 그들의 노하우는 대단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무거운 가구를 들어 올리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게다가 직원들 간의 협업도 완벽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통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이사를 마칠 수 있었고, 제가 경험한 이사의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한국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한국식 이사 방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우리 도시는 이제 이사철에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이사 과정을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인들이 도입한 이 효율적인 이사 시스템 덕분에 마을 전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지, 그들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이사 온 후 그들은 단순히 이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을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 한국인 가족이 마을의 작은 편의점을 인수하면서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었죠. 이전까지 이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 가족이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익숙한 24시간 운영과 셀프 계산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24시간 편의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라고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언제나 밝고 깨끗했습니다. 물건들의 진열 방식도 눈에 띄게 효율적이었고, 상품 관리가 철저해서 언제든 신선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편의점 내에서 간단한 음식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들을 판매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소해했지만 금세 그 맛에 반하게 되었어요.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의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손님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물건을 들여오고 불편한 점들을 즉시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런 능동적인 경영 방식은 마을 상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다른 상점 주인들도 하나둘씩 그들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한 상점 운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마을의 경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점점 더 활성화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찬 곳으로 변모했죠. 저는 그들이 보여준 신속한 적응력과 경영 능력을 보며
역시 한국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사 오면서 공공 서비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마을 주민으로 등록된 후 마을 행정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만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로 매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마을 당국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야 할 서류 작업들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자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를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마을 당국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점차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결국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긴 대기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변화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냈죠. 이러한 한국인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은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마을 공공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작은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축제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어요. 몇몇 공연과 음식 부스가 전부였고 사람들도 그리 많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사 온 후 그들의 아이디어 덕분에 축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축제의 테마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놀이와 K-팝 공연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대박이었죠. 처음에는 이 작은 마을에서 K-팝 공연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축제 날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 부스를 만들어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마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그들만의 문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더욱 다채롭고 재미있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이제 주변 도시로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의 성공적인 변화들은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게 되었고, 한국인들의 효율적인 사고방식과 실용적인 접근법이 그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주변 도시에서는 한국인들의 경영 방식과 공공 서비스 개선 방법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도입한 여러 시스템과 방식을 배워 더 큰 규모로 적용하면서 도시의 경제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죠. 한국인들이 단순히 작은 마을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영향력이 더 넓은 곳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발휘하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 덕분에 이 작은 마을이 이제는 더 큰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마을에 이사 오면서 겪은 일들은 단순히 문화적 충돌이나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실용적이고 빠른 사고방식으로 마을과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들은 점차 커져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배려심, 효율성,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노력은 저와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점들을 느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 어머님은 시각장애인이세요. 한 번도 여행을 가보지 못하셨고 특히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셨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어머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오기로 결정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가족이 겪은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과 감동스러운 순간을 함께 느껴보세요. 저의 어머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셨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머니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냥 어두운 세상이었으니까 여행에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님과 저와 둘만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어머님이 조금은 부끄러워 친구들 사이에서 숨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고서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알게 되었고 이제는 부모님 대신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어머니 먼저 좋은 옷이 있으면 어머니 먼저 양보하는 습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행동에 죄책감을 사죄하듯이 말이죠. 한류는 여러 나라에서 크게 일고 있지만 드라마, 영화, 음악, 문학 등등 눈이 안 보이시는 어머님께서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일 뿐이셨죠. 그러다 한류가 점점 흥행이 되자 저희 나라에도 한국 식당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고 독특하면서도 깊은 맛에 매료되셨죠. 매콤한 김치와 깔끔한 된장찌개, 그리고 달콤한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여행을 가보지 않겠냐고 어머님께 제안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으셨지만 결국 동의해 주셨죠. 저도 너무 가고 싶은 나라지만 솔직히 저 역시도 한국에 대해 경험하지 못했고 그냥 인터넷이나 TV에서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오롯이 어머님을 제가 케어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다녀온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인해 제 마음 이미 한국 여행에 많이 기울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엄청 깔끔하고 시스템이 잘 정비된 곳이었어요. 직원들 역시 매우 친절하셨고 도움을 주시려고 먼저 나서주셔서 여행의 첫걸음부터 기분이 좋았죠. 어머님이 시각장애인인 걸 알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택시 타는 곳까지 안내해 주시면서 좋은 여행 되라고 기분 좋은 말도 해줘서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경복궁에 갔을 때의 기억이 가장 생생합니다. 경복궁은 말 그대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궁궐이었어요. 어머님께선 직접 보지 못하셔도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은 느껴질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국악 연주 소리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한국의 전통 악기 소리가 어머님에게는 마치 새롭고 특별한 세계로 문을 열어주는 듯 했어요. 연주를 들으며 어머님과 저는 고유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한국 사람들은 어머님이 불편하신 걸 알고 항상 먼저 양보를 해주시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동정이 아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한국인들은 항상 챙겨주고 양보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듯 해 보여서 너무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매우 잘 정돈된 시스템과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장애인을 배려한 설계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지하철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그런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었어요.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모든 역에서 용이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또 다른 승객들이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이용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쾌적하게 관리를 하는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곳은 청계천 거리였습니다. 비록 보시지는 못하시지만 청계천의 시원한 물소리와 상쾌한 공기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활기찬 분위기를 어머님은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저에게도 무척 소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족과 친구를 위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아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조성이 되었는지도 대단했고
예전부터 있던 작은 강을 유지한다는 게 뜻밖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국인들이 여행을 와서 악취가 심한 곳이라고 말을 많이 듣자 엄청나게 노력해서 1급수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갔었죠. 모든 걸 허물고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자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한국이 정말이지. 너무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해는 안 갑니다. 악취가 나는 강을 어떻게 바꾼 건지 마치 마술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고 정말 한국 사람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에도 방문했습니다. 커다란 시장 안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했어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각종 음식의 맛깔스러운 냄새,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이 저와 어머님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죠. 특히 어머님은 한국의 전통 간식인 호떡을 드시고는 너무 맛있다며 많이 행복해하셨어요. 런던에서 먹어보시긴 했지만 한국에 와서 먹는 거는 맛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앙증맞은 호두과자 역시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거기에 땅콩 모양의 땅콩과자 역시도 지금 생각하니 또 먹고 싶단 생각이 간절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를 숨겨놓고 먹을까요? 저희 동네도 하루빨리 이런 가게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여러 연예인들 몰래 즐긴다는 한국의 사우나와 때 미는 걸 꼭 체험해보고 싶어서 어머님을 설득했지만 처음 경험하고 그것도 옷을 다 벗고 남에게 몸을 맡긴다는 게 거부감이 드신다고 하셨지만 한 번만 믿어보라고 겨울 설득 끝에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사우나는 정말이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전신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 때를 미는 목욕은 말 그대로 혁명적이었죠. 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셨지만 마사지를 받고 나니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이 왜 목욕 문화를 즐기는지 알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한편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한복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머님은 한복을 입고 굉장히 특별한 기분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럽고 화려한 전통 의상 속에서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사진 작가님도 정말 친절하시고 어머님의 편안함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은 영원히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머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셨고 한국의 따뜻한 정과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 많은 어려움 없이 즐거운 여행을 하셨습니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어머님은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희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자주 이야기하며 따뜻한 추억을 나눕니다. 어머님은 한국의 정이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잊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고 배려가 습관이 되어버린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잊지 못하고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특별한 감동을 얻었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열정을 직접 경험하며 그들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한국의 여행을 다시 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날을 기약하며 하루하루를 즐거운 상상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매튜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32살입니다. 원래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감동받고 배움을 얻은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감동적인 한국인들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한식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많은 이들이 한국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진정으로 감동을 받은 이유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한 인간미와 끈기, 그리고 도전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 어릴 적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순간부터 한국인 친구들과의 따뜻한 기억, 그리고 한국의 문학과 예술이 얼마나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여러 국제 행사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대규모 한류 축제였습니다. 저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한국어는 제게 전혀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에서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보고 듣고 한국 드라마의 일부를 접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첫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제 첫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한국인 선생님, 이름은 미선 선생님이셨습니다. 미선 선생님은 항상 밝은 미소로 수업에 참여하며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세심한 설명 덕분에 저는 한국어 학습이 훨씬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대명사와 발음이 어려웠던 저에게 미선 선생님은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셨고 저는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선 선생님과의 대화 중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어 발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선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튜 씨, 언어 공부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할 거예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마치 또래들의 유행어 마냥 한국어를 못하면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한국어 학습 모임에서 만난 친구 리아와 함께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리아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고 그녀의 영향을 받아 저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함께 보았는데 드라마 속 따뜻한 이야기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매주 함께 보며 한국어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된 경험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날 리아와 함께 한국 식당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진짜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떡볶이까지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식당 주인 아저씨와 아줌마가 우리의 한국어를 듣고 칭찬해 주시며 서비스로 제공해 주신 따뜻한 국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한국의 정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고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나라이며 그 정신이야말로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었습니다. BTS가 한국인으로 수많은 수상을 받고 봉준호 감독이 수상을 하고 정말 나라의 면적은 작은 나라지만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배출하고 명작 명곡들이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지 정말이지 매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강 작가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노벨 문학상은 후보자도 비밀이고 심사위원도 비밀이고 모든 게 비밀투성이에 항상 외국인들만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 한국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문학이라는 분야에서도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 작가는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학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수상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저 또한 한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한국의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읽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와 가치관을 배우게 됐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한국 문학 전체의 도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하는 시대이고 책 역시 전자책으로 보는 시대에서 다른 노벨 문학상 작품들과 달리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혹은 다른 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매진이 되고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대기해서 구매할 지경에 이뤘다는 게 참 대단한 작가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한국에 관심이 아닌 한국 여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현재는 계획에만 있지만 점점 더 많은 한국인 친구들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한국 방문이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배운 한국어를 직접 현지에서 사용해보고 그동안 배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욱 깊이 경험해보려 합니다. 그저 TV나 책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끈기를 기억하며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저처럼 다른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중한 경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한국 여행을 다녀온 뒤 또 다른 사연을 들려드리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약하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은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관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외국인 사연자분의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분의 이야기인데요. 한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한 영국 여성 사연자분이 친구의 강한 설득에 이끌려 시작하게 된 한국 여행이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및 지방인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여행을 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한국 여행을 온 두 친구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한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말이 안 통하고 언어가 틀리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K-드라마나 K-팝은 제 취향이 아니었고 솔직히 저는 그 열광적 팬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한국 여행을 가자며 저를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기에 처음에는 휴가를 같이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시간을 맞춰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딱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어가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 처음 여행을 간다는 점에서는 설레었던 거는 부정할 수가 없네요. 친구의 여행 계획에 맡기고 저희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가면서 여행을 하기로 했었죠. 한국의 전체를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한 도시에서만 여행보다는 피곤하지만 좀 알찬 여행 계획이었던 것 같아서 동의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에 도착했었죠. 저는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김해공항은 규모는 크긴 했지만 주변의 경관들은 그냥 약간의 시골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높은 빌딩이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거를 상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숙소 근처로 가는 동안 제 생각은 틀려지기 시작했었죠. 숙소 근처에 도착하니 그야말로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해운대 해변의 광경은 정말로 아름다웠고 그곳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해변을 거닐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었을 때 한국의 특유의 맛과 향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맛은 제가 영국에서 한식당에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은 그야말로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해운대의 야외 카페에서 보는 광안대교의 야경과 듣기 좋은 잔잔한 파도. 소리가 정말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밤은 이렇게도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운대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우리는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지하철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처음에는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다들 한국에 도착하고 인천공항의 규모와 멋스러움, 지하철의 쾌적함과 신속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부산의 지하철도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다 똑같이 한다는 거에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대구로 향했어요. 대구 역시 뜨거운 날씨와 함께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대구의 유명한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인이 가진 단결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을 자랑하며 손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고 해서 그냥 동네 작은 시장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에 이렇게 크게 규모를 만들 수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문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한국의 전통 액세서리와 공예품들을 구경하는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상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저희가 무엇을 원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려는 자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시장은 왜 이렇게 먹어보고라고 공짜라고 저희를 챙겨주시는지, 저희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정말 밥을 안 먹고 시장만 돌아다녀도 배가 너무 부르다며 농담을 주고 받았지만 친구의 추천으로 빈대떡과 떡볶이 순대라는 거를 먹어보았어요. 사실 순대는 처음엔 조금 무서웠지만 한 입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빈대떡은 바삭하고 고소해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대구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김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천은 비교적 작은 도시였지만 그만큼 잔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김천의 자연 경관은 여유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김천 직지사를 방문했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찰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의 전통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정각들과 석탑들을 보며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도 깊고 다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직지사 앞에는 한식당들이 많았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반찬이라는 음식은 마치 한국인들의 환대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양한 맛과 색다른 경험들을 주는 반찬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직지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먹은 한식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천에서 하룻밤을 또 머문 뒤에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수도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였어요. 특히 경복궁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궁궐을 거니는 모습은 정말로 장관이었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천의 오래된 고찰과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동 벽화마을에서는 현대적인 예술과 전통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는데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걷다가 즉석에서 펼쳐진 작은 콘서트에서 들은 한국 인디밴드의 공연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정말 서울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구경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여행의 도시라는 생각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라도 더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차 싶게도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졌죠. 긴 여행 후 지쳐 있었고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속상했습니다. 도저히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귀국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서울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죠. 친구도 저를 위로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만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강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걸으면서도 지갑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죠. 그러던 와중에 공원에서 자원봉사자처럼 보이는 한국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오셔서 어떻게 도와줄지 묻더군요. 저는 지갑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한 채 머뭇거리다가 결국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주변 경찰서와 분실물센터에 연락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친절하게도 그분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주었어요. 결국 지갑은 찾지 못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국 서울을 떠나 공항으로 가는 길, 공항에서 다시 지갑을 찾을 수 없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지갑은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접고 영국으로 돌아왔죠.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한국의 여행도 너무 좋았지만 지갑을 잃어버린 기분을 여행의 감동을 덮기에는 너무 큰 일로 다가와서 약간의 다툼도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제 회사로 국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국제 택배 올 게 없는데 뭐지? 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택배가 지갑이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 택배는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지갑과 함께 대한민국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돈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제 지갑에는 회사 명함이 많이 들어 있어서 아마 회사로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갑을 보호하고 그걸 다시 보내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것은 한국인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입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모든 순간들이 특별했고 또 한국 사람들의 선의와 헌신으로 인해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기 싫었던 제 감정도 바보 같은 순간이 되어버렸고 친구한테 짜증내고 화내서 싸운 일도 너무나도 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순간만 간직한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기억들을 돌이켜보며 그들을 통해 느낀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친절한 것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저 관광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리자베스 수잔입니다. 나이는 45세이고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은 경험인데
그 안에는 많은 감동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주 어렸기에 한국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시 태어난 곳을 찾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하여 몇 년 전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적 차이와 미약한 자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 저를 도와준 많은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이 두려웠지만 첫날부터 만난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먼저 저는 인천공항에서 만난 한 안내 직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제가 찾아야 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는 이방인으로서의 불안감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 외모와 말투에서 제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 중년 여성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렸고 그녀는 곧바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자식이 2명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해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서울 내 여러 곳으로 안내해 주었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부모님에 대한 단서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는 동안 그 중년 여성분은 항상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큰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응원과 지원 덕분에 저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한번화한 시장에서 한 상인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사연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이웃도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후 나라 전체가 폭격 맞아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고 복구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없던 시절 전쟁이 한참 지난 후였지만 그래도 경제는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이 있었고 그게 80년대까지 많은 가정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해외에 입양을 선택했고 지금 그 기록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고 한국의 부모들은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국이야 지금은 DNA 등록으로 핏줄을 찾는 문화가 많이 늘었지만 한국은 아직도 DNA 등록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위주로 흘러가기에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상인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역사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양된 저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부모님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밤에는 호텔에서 나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한강의 야경을 보며 마음의 갑갑함을 좀 덜어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예전에 한국을 다룬 채널에서 한국이 전쟁 이후 복구하는 데만 100년이 걸릴 거란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선진국으로 전 세계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한국인이잖아. 나도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한국인의 의지로 못하는 게 없다고 하던데 한강을 보며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차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가가도록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치고 실망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체류 기간이 다 되어가서 결국은 부모님을 찾는 일을 한국에 맡겨둔 채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으로 가는 길 한 카페에 잠시 들렀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말이 한국말이 서툴고 영어밖에 못하는 걸 보고는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주머니와 어렵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 아주머니도 예전에 자식을 입양시키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찾을 용기를 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자신의 부족함과 평생 죄인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고 말이죠. 저는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부모님을 찾기 위해 힘든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입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자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고 저는 그녀에게서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항으로의 길을 이어가며 아주머니와의 짧은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정을 마무리하며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렸고 비록 부모님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통해 서로를 돕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도 하고 한국어도 배워가며 또다시 한국으로 찾아가서 기나긴 여정을 할까 합니다. 비록 큰 성과는 없었지만 저의 고향인 한국 방문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과 마음가짐 감동의 순간들, 한국의 풍경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한국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를 통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서든 도움과 배려의 손길을 내밀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제작에 있어서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로라예요. 제 남편 톰과 저는 몇 달 전 한국을 여행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처음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건 저희 둘에게 관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서로 지쳤고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모두 좋아하는 동아시아의 중심국이라서 그 마지막 여행지로 선택하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서울의 바쁜 거리와 그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여느 대도시와 다르게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며 그 복잡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날을 유명한 갤러리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예술과 전통 미술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면서 한국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열정과 장인 정신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과거 한반도를 지켜온 한국인들의 끈기와 단결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한 작은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맛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겹살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직접 구워주시는 삼겹살의 소리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씀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삼겹살의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기대는 했지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저희는 다 먹어갈 때쯤에 주인 아주머니가 공기밥을 들고 오시더니 볶음밥이라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면서 마무리는 볶음밥이지라며 서비스라며 웃으며 만들어주셨습니다. 솔직히 배가 너무 부르고 밥을 먹었는데 또 밥을 먹으라니 의아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주머니의 따뜻한 권유에 이끌려 저희는 볶음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부한 맛과 아주머니의 진심이 담긴 요리는 저희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환대와 진심 어린 마음이 어느새 저희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행이 이어지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등산이 유명하잖아요. 저희는 쉽게 생각하며 천천히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쉽게 보았던 등산은 예상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한국인들 따라서 손을 잡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길을 찾았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한국인들은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부부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우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번 여행은 저희에게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혼 대신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경험하며 정말 놀랐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때로는 묵묵히 곁에 있어주며 위로가 되는 그 마음가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은 절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조용한 산속에 자리한 작은 절에서의 시간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절 마당에 앉아 고요히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불안감과 갈등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차와 다과를 맛보게 되었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느낌이 너무 색달랐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앞만 보며 아웅다웅 다투기만 했는데, 저희는 스님께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스님께서는 한참을 생각하며시 부부란 서로에게 걸어가는 향기로운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다리를 다시 지어보겠다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은 저희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 서울의 한 공원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전통 놀이와 음식이 가득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여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톰과 저는 함께 축제의 흥을 느끼며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번 여행은 우리의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이라는 선택보다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답니다. 한국은 그저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선사한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이번 이야기가 따뜻함과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울 여행을 마칠 즈음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나본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중요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저희는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혼 대신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서로의 다리가 되어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 특별한 나라는 저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로 인해 사연자분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원래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한국인을 만나고 나서 제 시각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지리아의 아부자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이지만 나름대로의 차별과 편견도 존재합니다. 어느 날 저는 아부자의 한 작은 동네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작은 가게 앞에서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웃음과 부드러운 인사말에 저는 한껏 놀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은 씨였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 다가와 한국의 기념품 몇 가지를 선물로 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봉사활동가로 나이지리아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여기에 왔다고 했습니다. 소은 씨는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위대한 금속 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그녀가 말하길 이 금속 활자 인쇄본은 1377년에 만들어졌으며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섰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과학과 기술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은 씨는 또한 한국의 교육 열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헌신이 대단하며 이는 한국의 경제와 연구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단결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들의 끈기는 진정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은 씨는 저와 친구들을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초청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외지인에 대해 호기심보단 두려움이 많았지만 우리는 함께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소라 씨는 한국에서 배워온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소은 씨의 헌신적인 자세와 열정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세심히 신경 쓰며 그들의 꿈과 목표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헌신적인 마음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은 씨는 한국의 춤과 음악을 소개하며 아이들과 함께 K-팝 춤을 추게 하여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는 더욱 더 한국과 가까워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은 씨는 한국의 음식 문화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김치볶음밥과 닭강정을 만들어 주었고 그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맛과 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김치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을 건데 가지고 있는 김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음식에 소진을 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대부분은 여행에서 본국 음식을 그리워하는데 그 부분마저 배제하고 만든 음식이라는 거에 특별했었죠. 소라 씨는 음식을 통해서도 한국의 따뜻함과 정성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단결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단결력과 열정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붉은 악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이런 단결력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 후로 소은 씨와 동료들은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시간을 내어 다양한 게임과 이야기로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저는 점차 나이지리아와 한국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문화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소은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지금까지도 그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배려를 기억하며 저도 그녀처럼 나누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저 역시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몇몇 아이들은 실제로 장래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 한국에 가서 그곳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한국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소은 씨 한 사람의 선의와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들이 우리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인과 외국인의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어 함께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소은 씨처럼 누구나 작게 시작하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 한국과 소은 씨와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같은 영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엘리자베스이고 함께 여행한 두 친구는 에밀리와 소피아예요. 한국은 정말로 오래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였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에서 겪었던 여러 신기하고 아름다운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놀라운 나라였어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설렘을 느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그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 비교하면 너무도 깔끔하고 체계적이더군요. 공항 내에 있는 자동화된 기기들과 빠른 입국 심사 과정은 우리 셋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특히나 짐을 찾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공항 내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은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외국인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공항에 있는 상점과 편의시설의 종류와 품질이었어요. 음식점들도 많았고 심지어 휴식 공간까지 너무나도 쾌적하게 마련되어 있었죠. 우리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지하철역 내부는 너무나도 깔끔하고 시설도 현대적이어서 마치 미래 도시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매표소도 자동화되어 있어 표를 쉽게 살 수 있었고 심지어 대부분의 안내 표지판이 영어로도 잘 번역되어 있어서 저희가 길을 잃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어 이동 중에도 연락을 하거나 정보를 찾아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시간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사람이 많았지만 전혀 혼잡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지하철에서 매우 예의 있게 행동하더군요. 누가 먼저 타려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차분하게 줄을 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난 후 저희는 가장 먼저 샤워를 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여름은 생각보다 덥고 습했거든요. 그런데 샤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수돗물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돗물로 양치질을 하고 심지어 물을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물의 맛도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다음 날은 경복궁 야간 개장에 가기로 했어요. 한국의 궁궐은 정말로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 웅장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야간 개장은 완전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이 조명을 받아 더욱 빛나고 고요한 궁궐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궁의 정원과 연못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한국 역사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궁궐을 거닐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가 얼마나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지를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사실 한국을 여행하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말 놀랐어요. 어느 날 경복궁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히 화장실을 찾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외국에서 공중화장실을 찾는 것은 보통 조금 꺼려지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공중화장실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깨끗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전혀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상쾌한 공기와 깨끗한 시설에 저희 셋 모두 감탄했어요. 또한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한국인들이 위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손 세정제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찜질방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찜질방에 가보기로 했어요.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 그 아늑한 분위기와 다양한 찜질방의 방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는 여러 종류의 찜질방을 체험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찜질방 안에 있는 한증막은 처음엔 조금 뜨거웠지만 몸이 점점 적응되면서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찜질방에서 판매하는 달걀과 식혜도 꼭 맛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맛 또한 특별했어요. 달걀은 특유의 구수한 맛이 나고 식혜는 달콤하고 시원해서 땀을 흘린 후 마시기에 완벽했죠. 이곳에서의 휴식은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다니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의 추억이 있을까요? 찜질방에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때밀이 체험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조금 부끄럽고 낯설었지만 한번 해보니 그 결과에 너무 놀랐어요. 피부가 매끄럽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정말로 신기했어요.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였기 때문에 친구들과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때밀이 후 피부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상쾌해졌는지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희는 모두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다시 한번 깔끔하고 체계적인 출국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년에 꼭 다시 돌아오자고 다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매력적이고 또 따뜻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도시와 자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돌아가는 길에도 한국의 풍경을 보며 다음 여행을 기대하게 되었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국을 떠올리며 우리는 다음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여러분도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셔야 할 나라예요. 저는 내년에 다시 한국을 찾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으셨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마크라고 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몇 년이 되었지만 처음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수많은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많이 다르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병원에서의 첫 방문부터 직장에서의 배려, 길을 잃은 여행에서의 도움, 그리고 명절 때의 감동적인 나눔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저에게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 기억들이에요.
어느 날 갑작스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병원을 간다는 건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어요. 미국에서와는 달리 언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니 제 자신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접수 담당 직원의 친절한 미소와 영어를 사용해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을 보며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저를 위해 영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의사 선생님 또한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은 친절하고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걱정할 때마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고 환자로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낯설었던 마음이 이 작은 경험을 통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한국에 머물며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해 기대하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은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영어 교육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 처음엔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특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방식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첫 출근 날부터 그런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날 팀장님과 팀원들은 저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순간에도 저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실수를 했을 때 팀장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배우느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직장에서의 배려와 협력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실수를 책임지게 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팀워크가 강조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던 날이었어요. 평소에 날씨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저는 우산도 챙기지 않고 외출했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점점 더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길가의 한 가게 앞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며 지나가던 한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우산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저는 집이 가까우니까 이거 쓰고 가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저를 위해 일부러 돌아가셔서 우산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단순한 우산 한 개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들의 작은 배려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산 여행이었죠.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았던 여행지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바다를 보고 싶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부산 여행 중 저는 한 시장을 둘러보며 여러 가지 먹거리와 상점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너무 커서 그 안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어로 길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복잡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직은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어디로 가시려고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영어로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지만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를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상인분은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저를 위해 직접 안내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부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그분의 설명과 친절함 덕분에 부산에서의 여행은 더없이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한국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마지막 감동적인 이야기는 추석 명절 때의 일이었습니다. 추석이 되자
제 주변 이웃들은 모두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이 많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음식을 건네주셨습니다. 추석 음식 조금 해봤는데 먹어볼래요?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송편과 여러 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음식들은 제가 그리워하던 가족의 맛을 다시 느끼게 해준 따뜻한 한 끼였죠. 비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웃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는 그날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운 점도 많았지만 제가 겪었던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들었어요. 병원에서부터 직장,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한국에서 만난 분들은 저에게 항상 배려와 친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배운 것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껴요. 이제는 한국이 저에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사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두려움과 낯설음이 어떻게 감동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의 대단함과 선의를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낯선 땅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언제나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처음 제가 묵었던 곳은 서울의 한 작은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첫 한국인 김씨 아주머니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숙소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아주머니는 웃으며 따뜻하게 다가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영어는 서투르셨지만 그 진심 어린 마음은 언어를 초월하여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머물 곳을 찾을 때까지 저를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종종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선의와 헌신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일할 회사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며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초코파이와 다양한 한국 간식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환영과 따뜻한 미소는 제가 불안했던 마음을 녹이며 새로운 환경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열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압구정의 한 회사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팀원들은 무한한 헌신과 열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야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 팀원 중 한 분이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에게 있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가족과도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팀워크와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끈끈한 협력과 서로를 향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고 한국을 더욱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후 짧은 시간 안에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기적 같은 역사는 한국인들의 열정과 강인한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매 순간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어느 날 퇴근길에 만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밤 길가에 홀로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작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그들에게 음식을 건네며 따뜻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선의와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자주 그 자원봉사자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친절도 큰 울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현재의 번영을 이뤄낸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업화와 IT 혁명은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끝없는 도전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서울의 아름다운 남산타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불빛들이 한데 어우러져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저에게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한국 전쟁 이후 복구와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산타워 내 카페에서 잠시 쉬며 옆 테이블에 젊은 한국인 커플이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경제 발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이 고향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역시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장소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주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고즈넉한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옥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교하게 짜인 나무 기둥과 깔끔한 마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대청 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한옥의 정취를 만끽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을 걷다 보니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한복을 입고 전통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자태는 그 자체로 예술이었고 한국인들의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경험한 전통 문화 외에도 저는 한국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건립된 전주향교는 한국의 유교, 문화와 교육의 중요서가 잘 드러나는 유적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조선시대의 학문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 향교를 방문한 후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학문을 전파하고자 했던 사대부들의 정신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과 학문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지혜와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리 배출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공원에서 진행된 환경보호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쓰레기를 줍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과 책임감을 통해 더욱더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일상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올수록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발전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은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세워진 현대의 성취는 모두 국민들의 단결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었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떠나는 날, 저는 다시 한번 김씨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와 그곳에 사는 훌륭한 사람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레어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들이에요. 매일매일 작은 친절들이 모여 제가 이 나라에 더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지금은 한국이 마치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질 만큼 소중해졌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특별한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처음 이사를 했을 때 저는 매우 긴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몰라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가 새로 이사온 외국인이라는 걸 아셨는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고,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며 처음엔 많이 낯설지? 라고 물으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와 김치 한 통을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김치인데 외국인은 매워할 수도 있어도 조금 먹어봐.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음식도 익숙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김치를 집으로 가져와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그날 이후 김치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셨습니다. 비록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그분과의 교류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한국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는 한국에서의 첫 이웃으로부터 배운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여가면서 낯설던 이 나라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처음 한국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긴장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수직적이고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배려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도 많았고 그때 제 한국어 실력은 부족했기 때문에 업무를 따라가기 힘들었죠. 그런데 팀원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필요한 건 언제든 물어봐요 라고 말하며 다가와 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 번은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바빠졌을 때였어요. 저는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중요한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팀장님이 제 곁으로 오셔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직장 문화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쟁보다는 협력,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워크가 중심이 되는 직장 문화는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로 저는 직장에서 더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었고 한국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돈독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아하게 된 활동 중 하나가 산책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이나 근처 산책로를 걷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혼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잘 다니지 않던 길이었는데 걷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려고 했지만 그곳은 산속이라 인터넷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중년 여성분이 저를 보고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셨는지 먼저 다가와서 길을 잃었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 여성분은 갑자기 저에게 같이 걷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걸으면서 한국의 자연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산책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끝까지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세요 라는 말을 남기며 웃으셨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배려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할 때 아무 데가 없이 다가와 도움을 주신 그분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 번쯤은 전통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국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혼자 공연장에 갔습니다. 공연은 정말 아름다웠고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무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나오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연장을 나와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버스 정류장을 잘못 찾아가서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젊은 남성분이 저를 보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저를 도와주셨죠. 그분은 버스 노선을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제게 타야 할 버스가 언제 오는지까지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었죠. 그분은 제가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공연장에서 만난 작은 친절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순간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죠. 도서관은 한국어를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어요. 조용하고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모르는 단어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공부를 하던 한 대학생이 저를 보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혹시 이거 도움 필요하세요? 라며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었어요. 그 학생은 한국어와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해주면서 제가 이해할 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그 후로 우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서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5가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 속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 덕분에 이제는 제 2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주었고 한국에서의 추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 토론토 근교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쇠락해가던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경제는 침체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도시로 떠나기 일쑤였죠. 저 역시 그 변화 속에서 마을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에 한국인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인들은 빠른 사고 방식과 놀라운 일처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두뇌로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은 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마을을 다시 번영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인들이 이 마을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로 인해 마을이 어떻게 다시 활력을 되찾았는지를 자세히 풀어볼 생각입니다. 저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구나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한때 농업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의 넓은 들판에서는 각종 농작물이 자라났고 농업은 마을 경제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은 점차 쇠퇴했고 많은 농부들이 일손을 잃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마을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농업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가족이 이 마을로 이사 오면서 새로운 농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한국에서 농업 관련 기술을 배우고 온 사람이었고 그는 그 기술을 이 마을에 적용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가 도입한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존의 노동 집약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화된 시스템과 효율적인 작물, 관리 기술을 사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했죠. 처음으로 수확한 작물의 품질과 양을 본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땅을 일구고 물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토양 상태를 측정하고 적정한 물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농업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수익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혁신적인 농업 기술 덕분에 마을은 다시 농업 중심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그 기술을 배우고 도입하게 되었고 마을 전체의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실용적이고 빠른 두뇌가 우리 마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마을의 미래가 밝아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이 이 마을에 이사 온 후 가장 크게 변한 부분 중 하나는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의 교육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자원도 부족했고 교육의 질도 그리 높지 않았죠. 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로 보내려고 했고 마을 학교는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사 오면서 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 한국인 부부가 이 마을의 교육 문제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 부부는 한국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한국식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제안한 시스템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터디 그룹 형식을 도입했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룹 내에서 서로 도와가며 공부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이 새로운 방식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서로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성적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변화에 크게 놀랐고 한국인들의 교육 철학에 큰 감명을 받았죠. 그 결과 마을의 학교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이제는 도시에서도 이 마을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실용적인 교육 방식은 단순히 학습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방식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마을은 그동안 인프라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도로는 낡고 상수도 시스템은 오래되었으며 공공시설들은 거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도로 문제는 매년 마을 주민들에게 큰 골칫거리였어요. 겨울철에는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럽고 위험해지지만 도로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매년 사고가 발생했고 마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마을로 이사 온 후 그는 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도로 공사를 단순히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 맞는 특수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인한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었고 그는 그 기술을 이 마을에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재질은 기존의 도로 재료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겨울철에도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당국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가 직접 시범 구간을 만들어 보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도로는 눈이 내려도 잘 미끄러지지 않았고 차량 사고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 결과 마을은 도로 전반을 새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도입한 기술 덕분에 우리 마을은 겨울철에도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들은 더 이상 도로 문제로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한국인들이 이 마을에 도착한 후 마을 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마을 환경이 잘 관리되지 않아 쓰레기 문제나 공공장소의 오염 등이 심각했어요.
특히 공원과 하천 주변은 쓰레기가 많았고 주민들조차도 환경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역시 한국인들이었어요. 특히 한 한국인 가족이 중심이 되어 마을 환경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제안한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마을 주민들이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먼저 마을 곳곳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그 결과 마을의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고 공원과 하천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한번 청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지속적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항상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 덕분에 마을의 환경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장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항상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의 실용적인 두뇌와 계획적인 사고는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 모두가 그들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마을의 상권은 이미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상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상업지구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면서 거의 유령 마을처럼 변해갔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바꾼 것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의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결과 마을 상권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한 한국인 사업가가 마을에 들어와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그의 경영 방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예로 그는 가게 내부를 현대적으로 꾸미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였죠. 그의 성공적인 경영 방식은 다른 상점 주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상점들이 그 방식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 마을의 상업지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인들이 단순히 자신들만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노하우와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마을 전체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 작은 마을에 가져온 변화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마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번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인들이 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더 이상 쇠락한 마을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가져온 변화 덕분에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주민들 모두가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뛰어난 능력과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데이비시고 오늘은 여러분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마치 한 마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인 변화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국가의 사람들, 바로 한국인들이 한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배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 특히 그들이 보여주는 일의 효율성, 빠른 두뇌 회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가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직접 체험한 일은 그런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도 있었고 불편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이 어떻게 우리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겪은 도전과 그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그 지역을 번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점과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마을 주민들은 서로서로 얼굴을 아는 그런 작은 지역 사회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들이 우리 마을에 이사를 오기 시작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인들이 이사 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우리와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랐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하긴 했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컸죠. 가끔 가게에서 계산을 할 때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작은 오해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그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라고 생각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일상에서 많이 보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게 낯설었죠. 그리고 제가 다니던 몇몇 가게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바뀌었고 메뉴도 점점 한국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변화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우리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제가 감탄했던 부분은 그들의 일처리 방식과 숙련도였습니다. 제가 가까운 식당에 자주 갔는데 어느 날부터 그 식당에 한국인이 고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언어가 조금 서툴렀지만 금세 그들은 일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들렀던 식당에서는 이전에 한두 명의 직원이 고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들이 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뉴를 준비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고객 응대도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일에 대한 철저한 자세와 노하우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손님이 몰리면 직원들이 바빠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 한국인들이 온 이후로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끼리의 의사소통도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게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들의 비즈니스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들은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능숙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인들이 마을에 정착한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가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마을에서 자주 일어나던 작은 문제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가끔씩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미루거나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들의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항상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죠. 결국 우리 마을의 전체적인 일 처리 방식과 분위기 자체가 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마을 경제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받은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빠른 적응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과 오해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가던 한 카페에서는 고객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카페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들이 미리 주문을 하고 편리하게 픽업할 수 있도록 바꾸었더군요. 이 시스템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다른 가게들도 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해결책은 모두 한국인들의 영향력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고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점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넘어 그 지역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빠른 두뇌 회전, 실용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뛰어난 일처리 능력은 우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과 오해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들의 능력에 감탄했고 그들이 이 마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하우와 숙련도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며 항상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특성을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이제 그들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들의 특별한 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톰이고 제 아내 사라, 두 아들 앤드류와 제이코와 함께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소에 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것을 꿈꾸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저와 아내가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K-드라마, K-팝,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해 접할 때마다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저희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그곳이 어떤 나라일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와 자연 속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는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기대가 컸던 만큼 걱정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먼 여행,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그리고 낯선 음식과 환경에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런 걱정은 점점 사라지고 설레는 마음만 남았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우리 가족의 첫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곳은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가족은 그 규모와 디자인에 완전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도시는 작은 공항이 전부라서 인천공항의 크기와 현대적인 시설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고급스러운 유리 건물 외관, 넓은 천장과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는 공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항의 규모와 디자인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공항에서 느낀 것은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친절한 안내 표지판과 영어로도 세심하게 적힌 안내문 덕분에 저희는 길을 잃을 걱정 없이 입국 절차를 간단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입국 심사도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수화물을 찾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에도 저희는 직원분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안내해 주시면서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어요.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단순히 친절을 넘어 저희가 한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특히 공항 내부의 편의시설과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점에 놀랐습니다.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 전자 입국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정말 편리했어요. 마치 작은 도시가 공항 내부에 형성된 것 같았죠. 저희 가족은 이 모든 것이 아주 신기하고 인상적이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받은 첫인상 덕분에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처음으로 본 서울의 모습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정갈하게 정돈된 도로와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가 보였죠.
서울은 대도시 특유의 활기와 세련됨이 넘쳤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점점 더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배가 고팠고 한국에 도착했으니 첫 끼로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고 싶다는 생각에 근처 전통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추천받은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육회였습니다. 육회는 날고기를 얇게 썰어 만든 음식이라는데 사실 미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날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난 뒤 처음 접한 육회의 모습은 정말 신선해 보였습니다. 붉은 고기가 얇게 썰려 있었고 참기름과 깨소금이 뿌려져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생소한 음식이라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 신선한 향을 맡고 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저희는 결국 한 입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육회의 식감은 정말 부드러웠고 고소한 참기름과 소금이 고기 맛을 한층 더 살려주었어요. 전혀 비리거나 이상한 맛이 나지 않았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저희는 이 신선한 고기와 조화로운 맛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특히 아이들까지도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가족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미각을 섬세하게 다듬어낸다는 것을 느꼈어요. 육회를 먹으면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깊은 맛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다양함과 정교함에 저희 가족은 매료되었고 앞으로 한국의 다른 음식들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저희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한강을 방문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강에 도착한 순간 그곳의 광활한 풍경과 잘 정돈된 강변 산책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여가 공간이자 일상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한강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반사되며 빛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며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한강의 경치를 바라보며 산책을 즐겼고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한강에서 꼭 해봐야 할 경험 중 하나로 한강라면을 추천받았어요. 한강의 여러 편의점에서 즉석 라면을 사서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저희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한강변의 한자리에 앉아 라면을 끓여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한강변에서 뜨거운 라면을 끓여 먹는 경험이 그 자체로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라면을 한 입 먹어보니 저희는 그 맛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한 즉석 라면이었지만 그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입안에서 퍼지면서 놀라운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느끼며 정말 즐거워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한국의 편의점 문화와 이 독특한 야외 식사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한국의 안전함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서 산책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밤늦게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안심하고 야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안전함과 평화로움이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죠.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희는 다음 여행지인 부산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의 고속열차 KTX를 타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50km의 거리를 단 2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KTX에서의 경험을 기대하며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은 굉장히 크고 현대적인 건물로 사람들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표를 사는 과정도 아주 간단하고 편리했어요. 역 내부는 깨끗하고 넓었으며 기차가 도착하는 플랫폼 역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KTX에 탑승하자마자 저희 가족은 그 편안함에 감탄했습니다. 넓고 안락한 좌석, 청결하게 유지된 내부 공간, 그리고 기차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어요. 아이들도 KTX 안에서 매우 즐거워했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 속도였습니다. KTX는 정말 빠르게 달렸고, 불과 몇 분 만에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시골 풍경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밭과 산들이 저희에게 평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매우 안정감 있게 움직였고, 흔들림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KTX는 그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용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열차 안에서 편안하게 쉬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감탄할 때마다 저희는 한국이 얼마나 다양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풍경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그와 동시에 KTX가 지나가는 철도와 같은 현대적인 인프라는 그 자연 속에서도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와 자연의 조화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또한 KTX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었고,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혀 지연 없이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차나 비행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곤 했는데,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KTX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넓고 쾌적한 좌석 덕분에 피곤함 없이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KTX에서의 경험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도와 편리함이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깊이 감탄했으며, 이러한 부분이 한국 여행의 편안함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가족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광안리 해변이었습니다.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변 중 하나로, 그곳에서 바라보는 광안대교의 야경이 매우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곳을 직접 보고 싶었죠. 택시를 타고 광안리로 향하는 동안 저희 가족은 부산이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이 대도시의 복잡함과 세련된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산은 그에 비해 조금 더 여유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광안리 해변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고, 해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모래사장은 저희에게 여유로움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광안대교가 길게 뻗어 있었는데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광안대교는 점점 더 화려한 조명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들이 바다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꿈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기분이 한층 더 상쾌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카페를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저희는 한 바닷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바라본 광안리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였고,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다리와 바다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저희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저희 가족은 한국의 여유로움과 부산만의 특별한 분위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모래놀이를 즐겼고, 저와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부산의 여유로운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광안리 해변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평화로움과 한적함이 저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여정 중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남포동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남포동은 부산의 번화가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곳은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있는 상점들과 길거리 음식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저희 가족은 남포동의 거리를 걷다가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상점들을 구경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남포동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올 때
상점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며 아이들이 귀엽다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선물은 작고 소소한 것이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남포동을 걷는 동안 여러 번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만난 한 가족은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부산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져가길 바란다며 그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산 사람들은 저희에게 낯선 외국인이 아닌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저희는 그 친절함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남포동의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저희 가족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보내준 작은 배려와 환대는 여행 내내 저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와 아내는 이번 한국 여행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되새기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고 낯설어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친숙한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받은 환대와 따뜻한 배려, 그리고 그곳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멋진 자연 경관, 신선한 음식, 그리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잘 어우러진 문화는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저희 가족이 다시 이곳을 찾고 싶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조만간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이들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을 매우 즐거워하며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을 연신했죠.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그 감동과 추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고,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 그 특별한 순간들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리움이 가득한 채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한국을 찾을 날을 고대하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여행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한국에서 신기해했던 순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일상적인 행동들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때로는 놀랍기까지 한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보고 신기해했던 10가지 행동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느꼈을 법한 순간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소개할 10가지 행동들은 한국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 그 차이를 함께 재미있게 살펴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중 여러분이 평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신기해하는 10가지를 시작해볼까요? 1. 가게에서 결제할 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해준다. 첫 번째 신기한 행동은 바로 가게에서 결제할 때 주인이 손님의 카드 서명을 대신해주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상점이나 카페에서 결제할 때 손님이 카드를 건네면 가게 주인이 카드 결제는 물론 서명까지 대신해주는 경우가 흔한데요. 외국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보안이 매우 중요시되어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도 하고 신기해하죠. 내 카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도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죠. 2. 고기가 아직 덜 익었는데도 계속 뒤집어 본다. 두 번째 신기한 행동은 바로 고깃집에서 고기가 덜 익었는데도 계속 뒤집어 보는 행동입니다. 외국에서는 고기를 구울 때 한쪽 면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만 뒤집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고기가 그릴에 올라간 순간부터 거의 자동적으로 뒤집기 시작하죠. 고기를 더 골고루 익히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왜 자꾸 뒤집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깃집 문화는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처음 경험한 외국인들은 신기하면서도 조금 당황스러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방식이 더 맛있고 고기를 고르게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3.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을 한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행동 중 하나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집의 구조상 화장실과 욕실이 합쳐진 공간이 많아서 아침에 바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가 흔하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양치질은 보통 욕실에서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고 굉장히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한 공간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지? 하고 놀라워할 수 있어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이 장면을 본다면 정말 큰 문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4.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계속 연타한다. 네 번째로 소개할 장면은 한국의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 타면 닫힘 버튼을 한 번 누르고 기다리는 대신 여러 번 빠르게 연타하는 경우가 많죠. 엘리베이터 문이 빨리 닫히지 않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닫힘 버튼을 눌러서 문을 재촉하는 모습은 한국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굳이 버튼을 여러 번 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편인데요. 한국에서는 그 몇 초조차 아끼고 싶어하는 성급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죠. 외국인들이 이 행동을 보면 왜 저렇게 서두르지? 하고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5. 자판기 앞에서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컵을 잡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자판기 앞에서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컵을 손으로 꼭 잡고 있는 행동입니다. 자판기를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컵이 자판기에 제대로 놓여 있다면 굳이 손으로 잡고 있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음료가 나오기 전까지 컵을 꼭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동은 혹시나 음료가 넘치거나 새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모습일 수 있어요. 외국에서는 자판기가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해주니까 굳이 컵을 잡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왜 저렇게 컵을 잡고 기다리지? 하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6. 마트에서 계산하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다. 여섯 번째 장면은 마트에서 계산하기 전에 음식을 미리 먹는 행동입니다. 한국에서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음료나 간식을 먼저 먹은 후 나중에 계산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산을 마치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이 규칙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트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특별히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나중에 계산하면 된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 계산하기 전에 먹어도 괜찮은 건가? 하고 놀랄 수 있어요. 7.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대부분이 나가는 경우. 일곱 번째 장면은 영화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한국에서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관객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하죠. 외국에서는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고 감독, 배우, 스태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크레딧이 나오기도 전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은 약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나가는 거지? 하고 의아해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간이 소중하고 또 다음 일정을 서두르기 위해 크레딧을 다 보지 않고 나가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8. 컵라면이 채 익기도 전에 저어 먹으면서 익힌다. 8번째로 소개할 행동은 컵라면이 채 익기도 전에 저어 먹으면서 익히는 모습입니다. 외국에서는 라면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라면이 덜 익었을 때부터 국물을 저어가며 먹기 시작하는 것이 흔한 모습입니다. 이런 행동은 라면이 더 쫄깃하게 익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빨리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직 덜 익었는데 왜 벌써 먹지? 하고 신기해할 수 있죠. 이 역시 한국 사람들의 빠른 생활 리듬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9. 엘리베이터 버튼 대신 눌러주기. 9번째 장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배려의 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층을 대신 눌러주는 행동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외국에서는 보통 자신이 가고 싶은 층의 버튼을 직접 누르는 게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먼저 몇 층 가세요? 하고 물어보고 대신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이런 행동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작은 행동이지만 한국 사회의 따뜻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죠. 10. 버스가 멈추기 전에 미리 출구로 나가서 기다린다. 마지막 10번째 행동은 버스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국에서는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미리 출구 쪽으로 나가서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내리기 위해 미리 출구 근처에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버스가 멈추기 전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지 않나?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을 고려하면 이런 행동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10가지 행동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아마도 한두 가지는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동들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거나 신기한 순간들이 많다는 점 오늘 재미있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주 하는 행동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